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승환입니다. 의료 IT 융합,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첫 번째에서는 의료 IT 융합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헬스케어 플랫폼과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동안 의료 IT 융합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기에 IT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기반의 양성자 발생 기술입니다. 이거는 양성자 치료기에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양성자 치료기는 암을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보통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은 그러니까 침습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또한 정상세포에 방사선이 피폭이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기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이면서 정상세포에 방사선을 최소로 쪼일 수 있는 그런 암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양성자를 정확하게 암세포에 딱 맞춰서 때림으로써 정상세포에는 피폭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그냥 피폭을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꿈의 암치료기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 치료기가 치료에 쓰는 양성자를 가속기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입니다. 양성자 치료기 한 대를 설치하고 구축하는데 많게는 1,000억 원, 적게도 한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비용도 매우 이제 비싸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속기를 쓰지 않고 고출력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양성자 치료기에 쓸 수 있는 양성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기를 쓰지 않고 치료에 쓸 수 있는 양성자를 발생시키게 되면 장비의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유지 비용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가 저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 치료기에 관련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종양 추적 기술인데요. 이거는 방사선 치료기에 이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X선이나 이제 감마선을 암 조직에 쪼여서 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근데 사람이 호흡을 하고 또 심장이 뛰기 때문에 암의 위치가 치료를 받을 때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사선 치료 방법은 암이 있으면 암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까지도 이렇게 피폭이 되도록 그렇게 방사선을 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암이 호흡이나 심장 박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방사선을 쪼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상세포의 피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치료 이후에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광음향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빛을 쪼이면 빛을 흡수해서 그때 발생하는 초음파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혈관을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 생기게 되면 암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암 주위에 많은 혈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혈관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상화시킬 수가 있으면 암의 위치라든가 암의 크기라든가 암의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음향 기술을 그러한 암 조직 주위에 생기는 그 혈관들, 신생 혈관들을 영상화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상 장비, 의료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강음향 기술을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비침습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개발하는 형태로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센서인데요. 바이오 센서는 현장에서 질병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그 혈액 안에 분비되는 특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걸 바이오 마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전립선암에 걸렸다 하면 PSA라는 특이 단백질이 혈액 안에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그러한 특이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그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혈액 안에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고 또 그 바이오마커가 혈액 안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센서에 대한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센서들은 그 혈액을 전처리하는 시료 전처리 기술 그리고 혈액 안에 있는 바이오마커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센서 칩 그리고 그러한 바이오마커들이 센서 칩에 얼마만큼 잡아내졌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리더기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시료 전처리서부터 리더기까지 모든 기술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그 리더기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도 같이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혈 진단기인데요. 어혈이라는 것은 그 한의학에서 진단하는 하나의 그 방식입니다. 혈액이 점도가 높은 거를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저런 어혈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혈액을 채취해서 아주 소량의 혈액으로부터 어혈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혈 진단기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어혈 진단기는 혈액이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하는 혈액의 점도를 아주 미량의 혈액으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의학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의학 의료기기들도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체신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그 착용형 측정 기기들 또 옷에 센서를 넣은 의복형 측정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의복형 측정 기기 또 착용형 측정 기기 또 부착형 측정 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서치라고 이름 붙인 5단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된 그 운동복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운동복에는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또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걸음수라든가 아니면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운동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그 마라톤을 뛴다고 하면 마라톤을 뛰는 동안 그 사람의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호흡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박수가 너무 높이 올라간다거나 호흡수가 너무 높이 올라간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이제 경보를 줌으로써 그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는 데 그러니까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속도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스로
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용도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옷에다 센서를 넣어서 옷을 통해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또한 센서를 몸에 붙여서 부착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저희가 스마트 패치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차량에 있는 핸들에다가도 센서를 넣어서 운전 중에 운전자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같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러니까 고령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또 일상생활관리에 대한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낙상을 감지하는 센서에 대한 겁니다. 어르신네들이 그 낙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낙상을 하게 되면 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을 잃고 낙상을 하게 되면 그 출혈이 이제 과다 출혈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하는 것들을 그 보호자나 아니면 뭐 구급 센터에 바로 알려줘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그러한 사고들을, 그러니까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을 미연에 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상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낙상이 발생하면 낙상이 발생한 그 위치 정보와 같이 보호자나 아니면 구급센터에 보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신발인데요. 저희도 신발에다가 센서를 넣어서 걸음걸이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성 신발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신발은 그 재활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 그 질병을 그 진단하고 또 관리하는 데도 그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보행 습관이 잘못된 분들의 그 보행 습관을 관리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행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성 신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신발에 대한 연구도 저희 연구원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전 시간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아이필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복약을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상자와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버에 약 처방 내용을 입력해 놓으면 그 처방 내용에 따라서 그 약 상자에서 약 복용 시간도 알려주고 약 복용 방법도 알려주고 또 그때 먹어야 될 약도 자동적으로 배출을 해줘서 약을 제때 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네들은 노인분들이 되면 많은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이 2.5개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 복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약 복용한 거를 잊어버려서 과다 복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약 드신 걸 잊어버려서 또 다시 드시고 심지어는 같은 시간에 4번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약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거기에 의한 그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제 시간에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성이 생기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제때 복용을 해야지 그러한 내성을 방지를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고가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을 제때 복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그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은 개인 중심으로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아서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사실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진료한 정보도 A병원, B병원, C병원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그 디바이스들도 그러한 디바이스들을 내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디바이스들로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어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제한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헬스케어 플랫폼은 그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나의 진료 정보 또 여러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구축된 나의 건강 빅데이터를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나의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인 건강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도 저희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나갈 건지 하는 건강 추이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 도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석 도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그 사람의 맞춤형의 서비스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년 후에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식이 프로그램, 또 생활 습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가이드하고 그걸 통해서 고혈압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연구도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힐링 플랫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도구가 이제 같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쌓여 있는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들을 검색하고 그러한 유사 사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음주 습관, 또 흡연에 관련된 습관, 또 운동에 관련된 습관, 또 식사에 관련된 습관, 그리고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 그리고 가족력,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질병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석 도구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은 의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 그 상단에 있는 거는 그 CT 영상을 분석하는 그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CT 영상에서 폐결절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폐결절은 뭐냐면 폐에서 조직이 동글동글하게 뭉친 겁니다. 우리가 폐암이 의심이 가면 병원에 가서 CT를 찍게 되고 CT 영상에서 흉부 방사선과 전문의가 폐결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폐결절의 크기라든가 형태를 보고 폐암이 의심이 가면 그 다음에 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CT 영상에서 폐결절을 찾아내는 게 폐암 스크리닝에서 아주 중요한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폐결절이 크기가 아주 작거나 아니면 폐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혈관에 붙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판독의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T 영상을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폐결절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주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CT 영상뿐만이 아니고 초음파 영상이나 MRI 영상이나 엑스레이 영상이나 다양한 의료 영상으로부터 뭐 폐암이라든가 뭐 유방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을 찾아내주는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어린이의 성장을 예측해주는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손의 그 X선 영상을 가지고 그 어린이가 앞으로 키가 얼마나 클 건지 하는 거를 예측해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손에는 여러 군데의 성장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얼만큼 닫혀 있는지 하는 거를 손의 X선 영상을 분석해서 알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그 아이가 키가 얼마나 클 건지 하는 것들을 예측해주는 이러한 기술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용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수술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육 과정에서 그 레지던트가 실제로 수술을 경험할 그런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레지던트한테 수술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전문의로부터 수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술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 교육용으로 수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요. 또한 그 최근에는 그 개복 수술이 많이 줄고 복강경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수술 같이 채소 침습을 통해서 채소 절개를 하고 절개된 곳에 수술 도구와 카메라를 집어넣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이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집도의가 전체 그 영역을 볼 수가 없고 단지 카메라로만 보이는 그 영역밖에 볼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는데 매우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그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그 의사가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리허설 시스템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의료 IT 융합 기술에 대해서 그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